전북대 소순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북 전라북도의 그 도민 강좌 중에서 농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업 강좌는요, 주로 근대에 초점을 맞춰서 할까 싶습니다. 근대라는 의미는 꼭 우리 대학생 같은 시기죠. 그래서 이 근대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3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현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거예요. 전라북도의 가장 특징이 뭐냐를 볼 거고, 주로 이제 지주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강조를 할 거고, 두 번째 강의는 주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전라북도가 가장 빨랐거든요. 그래서 지주가 주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창하게 저변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로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떻게 저항을 했고 또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결론을 맺을 겁니다. 이렇게 3강으로 구성된 강의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북의 농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목차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초점이 농업 기술입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이 어떻게 전라북도에 전파가 됐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주 왕국이라고 하는, 지주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하죠. 그것을 본 다음에 기술이 영향의 결과 농민들이 어떻게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였는지, 기술에 대해서 웃었는지 울었는지, 어떻게 한 거였는지를 보고 맺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전라북도 지도죠. 식민시대 지도입니다. 이쪽에 동쪽은 굉장히 높고 동고죠. 서쪽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평야부, 오른쪽인 동쪽은 굉장히 산간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금산, 무주 옆이죠. 금산이라는 곳은 역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라북도에 있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하나 봤죠. 이게 이제 군산 일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10년이니까 35년 9월 19일입니다. 여기 뭐 상당히 일본말로 써져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구마모토라고, 지금 아마 군산에 가신 분들은 다들 알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익산에 하멸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알겠고요. 그 밑에는 현준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현준호는 분인데, 현준호는 지금 현대그룹 회장인 현정은의 이제 조부가 됩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군산일보에 의하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지주도는 이렇게 갈라져 있다. 전라북도는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구마모토 다기 같은 사람이 톱인데, 농사개량도 하고 토지개량도 잘해서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한다. 다만 이제 소장지 층수를 좀 많이 가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전남의 현준호 같은 사람은, 조선 사람은 아버지가 하는 조선시대 말기처럼 계속 소작인 지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 비판이 상당히 많다. 농사 지도도 않다. 이 얘기는 전라북도 지주가 특징이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건 기사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 현준호도 여러분 잘 호남은행을 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혁파농장을 해서 사실은 구마모나 다기처럼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의하면 확실하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다르다. 근데 전라북도형은 이거 말고도 1970년 전에 동태적 지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인 지주들이. 또 미야지마라고 하는 사람도 전북형 지주라고 하는 형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지주가 강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넓혀서 이렇게 전라북도 발전사에 의하면 뭐 한 20년 지났는데 전라북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다. 도로도 낮고 철도도 낮고 뭐 전주와 상수도도 낮고 하수도도 낮잖아요. 그래서 20년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했다. 격세지감이다. 이걸 우리는 이런 발전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냐. 이게 이제 사실 이번 농업 강의의 초점입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자, 지주왕국이라는 얘기는 제가 일단 이 그 동아일보 기사를
30년 2월 16일 날 이 얘기를 여기 보면 조선 경지 면적 중 일할은 이게 10%죠. 10%는 일본인이 점유했다. 일본이 소유다. 근데 전라북도는 1등인데 2할 쿠폰 이게 29%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제일 많은 거예요. 지주들이. 실제로 이래서 전라북도는 대지주 집중 지역. 일본 지주 중에 아주 밀집지대다. 거대지주. 거대지주는 한 1000정보 정도 되죠. 1000정보 한 300만 평 정도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 의하도 54명 중에 조선에 54명이 있었는데 한 19명이 전라북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허수열 교수가 얘기도 면적을 따져도 한 22.3%예요. 이게 전남의 2배 좀 모르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지주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라북도는 이미 1900년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 농사 기점에서 1909년도에 오면 10%가 벌써 한일합방 전에 일본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놀랬죠? 우리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1910년대에 저 아까 말한 서부 평야 지역 같은 데는 한 20% 갖고 있어요. 근데 김제, 옥구, 익산은 한 70%가 일본이 소유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표를 그리면 전라북도가 소작지를 따지면 조선 사람도 많고 지주도 많고 전라북도가 일본인 지주가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지주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런 지주왕국이라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아까 천정부를 거대지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총 13명입니다. 전부 다 13명 중에 한 명만 한국 조선 사람이 있죠. 이게 백인기. 그러니까 12명은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 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반권, 반민이 국적에서는 동양 척식에서 농민들이 도척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걸 빼면 1등은 아까 구마모토 나왔죠? 구마모토 농장입니다. 이게 1938년에 한 3,000 정보인데 사실은 30년대 중반 가면 한 3,500 정보까지 갑니다. 엄청난 거죠. 900만 평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은 이제 소작쟁이가 가장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구마모토는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왔어요. 지배인을 왔다가 이제 잘 풀려가지고 뭐 농장 만들고 정읍의 화호에 제일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 본장인 군산에 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동산은 왜 옛날에 완주군 조천면인데 지금 동산동이라고 바꿨잖아요. 전주시에 있는 겁니다. 우성여고 옆에 있죠. 여기는 뭐 이업사 농장은 3대 역번에 지금 뭐 카페 같은 거 있죠. 거기가 이업사 농장 창고입니다. 그리고 동진 여기는 이제 김제에 있는 진봉에 있는 동진 농사고 그 다음에 시마다니는 좀 이따도 나옵니다만 굉장히 지금 군장 개성에 있는 저기 발산초등학교 에 나온 거기가 바로 시마다니 농장의 사무단. 시마다니 근거가 있죠. 본 사람들이 아까 닭인 하멸이죠. 세천이라는 곳은 굉장히 뭐냐면 저기 춘포입니다. 옛날에 대장천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있는 옛날에 수상 일본이 수상에 있는 가족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우콘이나 오바시는 저 익사입니다. 오바시 같은 데는 여러분 솜니치킨 알죠? 솜니치킨 본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13명 있는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현대, 삼성 이렇게 생각하면 LG 이런 사람들이 거의 수표를 갖고 다니고 그래서 어떤 일화를 보면 그냥 이렇게 요즘 백지수표 얻어 썼다는 뭐 이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 거대지주다. 근데 거대지주가 왜 중요하냐? 전부 다 전라북도 35년자라면 5%, 95%다 소작농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작농이 있기 때문에 딱 따지면 10농가 중에 9농가는 전부 다 소작농이라 봐야 돼요. 아까 말한 평야지역 김제옥구 익산은 전부 다 일본인 소작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선인은 자기들 내진이라고 그러나 일본 사람, 여기는 선인은 조선인이죠. 여기가 말하자면 재벌 명단이에요. 재벌 명단. 몇 정보 이상이 전부 다 이제 명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주 밑에서 농업 기술을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기들이 한 히사마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소작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농업 기술을 한 것은 관청이다. 그리고 농업 재단체다. 예를 들어 조선농해 같은. 근데 둘은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지주다. 경제적 이익을.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한일합방전에 먼저 온 사람들은 이렇게 썼어요. 원주민. 우리 아프리카처럼 원주민 이렇게 썼다고 원주민. 그러니까 막 개발하러 온 거죠. 실제로 굉장히 이익 추구가. 지가의 10분의 1. 일본의 지가의 30불이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미 한일합방전에 전주 있는 평양, 군산 앞에 10분의 1이 일본 토지였어요. 사실은 1906년에 가옥 증명규 지정하기는 불법적이었죠. 이렇게 일본인 지주와 기원 기술이 관련이 깊습니다. 뭐 시험 연구도 아주 대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마무라 농장이나 여기 후지 농장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품종을 가져가다가 시험포를 놓고 적응 시험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잘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뽑아서 소작인에 날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충 30년대 초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주 실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농촌진흥청이 옛날에 권업모범장보다 앞섰어요. 말하자면 삼성이 카이스트보다 앞선 거고 똑같죠. 뭐 굉장히 그러나 이제 인공 교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훨씬 더 앞섭니다. 그래서 시험 연구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급은 주로 뭘 냈냐면 소작 증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게 소작 증서가 뭐 한차가 많죠, 굉장히. 근데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재미난 거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잘 안 보이는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땅을 뭐 7촌 이상 팔아. 이것도 소작 계약서에 있습니다. 7촌이면 1촌이 한 3.3cm, 한 20cm까지 팔아. 신경해라. 깊게 봐야 보여. 훨씬 더 땅 뒤엎거려서 훨씬 더 좋아지죠. 그런 것도 있고 단체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는데 품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품종으로 심어라. 그리고 연체로도 물려요. 지금 말하면 카드 연체로처럼 물리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소작 증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5 담당자잖아요. 지주가 없고 보증인들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조선시대의 양반하고 굉장히 틀린 방식이에요. 대부분 구두로 했고 말로 했고 쓰더라도 문기로 메모 끝처럼 했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보증인도 두고 지켜야 될 것도 두고 하물며 소장료를 가진 계량종의 이게 가만히로 어떻게 묶어야 되는 것도 써 있어요 안에. 도박도 하지 말라고 써져 있고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농업기술을 굉장히 보급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농장 직원이 담당했어요.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구마모토의 직원들입니다. 오른쪽은 일본 사람 같죠? 일본인 직원들, 뭐 가족들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사음입니다. 사음은 와름이라고 그러죠. 아마 농지 개혁 때 이 사람 다 도망갔을 거야. 굉장히 악랄했죠. 왜냐하면 소작료도 정하고 소작 기간도 정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인 경우는 격을 좀 낮췄어요. 심부름꾼 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이 실제로 농사를 지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구마모토를 실제로 분석해 보면 제국대학 출신도 있어요. 교토제대, 경도제대죠. 큐슈는 구주제대, 가고시마 농고. 한국 사람도 조선 사람 들어가 있어요. 어디냐면 유명한 이리농고. 그 당시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이리농고입니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은 사범학교지만 농고만 가도 에리트 중에 에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과급을 줘요. 이렇게 지금까지 똑같죠. 누가 잘하면 이렇게 주는 것처럼. 실제로 간혹 그런 사람은 2배 증가하면 1정보씩 준다. 그래서 50정보가 지주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법이 똑같아요. 보너스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호서과 농장에 제가 만났던 조선 직원 돌아가셨지만 그분에 의하면 5시에 퇴근도 했다고 그래요. 여름에 잠자는 시간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서가 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귀족농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이거 제가 전근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그렇죠. 소작료 지금도 있잖아요. 소작료 품평회를 열어요. 좀 더 모여갖고 수학 끝나고 그래서 소작인 조합까지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작인 조합 1등한 사람은 우승기를 줘. 지금 뭐 피아노 학원 가면 다 우승급 주잖아요. 근데 이때만은 우승기를 받으면 얼마나 그러겠어. 실제로 이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농협의 1912년에 나왔는데요. 소작인끼리 실제로
경쟁을 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 임피군 이 얘기인데 말하자면 우승기를 받은 걸 명예로 여겼다. 그래서 조선학대, 농악이죠. 노약 남녀가 호의해서 장례를 봉축하고 뭐 축하해서 가고 그리고 2세 대신궁. 여기서 여러분이 신사 같고 신궁이 있는데 신궁은 이제 귀족들 모시는 거잖아요. 2세 대신궁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자기 말하자면 가와사키 그 안에. 그래서 여기 가서 참배를 하고 난 뒤에 조합을 우승기를 갖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떨어진 쪽에서는 용론이 조합이 떨어진 거야. 너 때문에 떨어져서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태만한 자를 징계했다. 뭐라고 했다. 그래서 가와사키 농장은 가운데 끼어들어서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 잘해라. 이렇게.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우승기를 놓고 조선 사람이 싸우는데 일본 사람이 나타나서 잘 열심히 해라. 내년도 기회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마을 지배까지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소작 품평의 우수사적인 표창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량을 굉장히 올렸습니다. 농업기술. 그래서 이런 것이 말하자면 농업의 시험연구. 아까 말한 시험포를 둬서 일본에서 작물을 가지고 일본의 작물도 오키나나 잘 북해도 말고 중각권은 다 가서 시험을 해서 날아주는 방법. 또 농사 전문가가 옛날에 있는 조선 사람이 쓰던 말음을 격을 좀 낮추고 유능한 직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픽업을 해서 뽑아서 그 사람을 농사시키고 또 아까 말한 소작 증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보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실제로 농장 경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이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전라북도가 일본이 지주가 많고 농업기술이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이따 이 강수 보겠지만 조선의 전체 농업기술 리드를 해, 선도를 해. 품종이 우리가 먼저 심으면 그 다음 따라 심어.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보세요. 전라북도는 전북은 농업기술의 향상, 조선 전체의 농업기술을 리드를 하는 농업 최선진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가요? 그 다음 강의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북살은 천하의 총화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한번 그림 사진을 이 사진이 아까 내가 이 얘기 한다고 그랬죠. 시마다니 농장입니다. 현 군산 발산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시마다니 근거가 있죠. 근데 그거 사실은 없애려고 상당히 했었는데 그대로 잘 남겨놨죠. 근데 이게 1936년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농민들이 소작료를 운반을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소작료를 가지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까 말한 농업기술을 굉장히 익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마다니 분입니다. 이게 바로 발산초등학교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거 발산초등학교인데 대부분 일본 농장에 있는 사무소가 초등학교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모습이고요. 이 오른쪽에는 모내기가 처음 일본 사람이 정조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뭐 이야기 가지고 하지만 우리 있을 때도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재 발산초등학교 정문이 아마 여기 무렵에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철에 간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농업기술을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이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